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time after, time before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time after 함수를 활용해서 실행 시각의 흐름을 제어하는 코드를 볼 텐데요. 이 코드는 책에 있는 코드가 아니고요. 제가 time after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 시각의 흐름을 제어하는 좀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계속 찾았는데 그 예제 코드가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입니다. 함수의 이름은요, 오디오를 제어하는 그 드라이버 코드인데요. 코드를 좀 상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관점으로 이 함수를 분석하면요. 자,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이 루틴을 보시면 end time이 로컬 변수잖아요. 이렇게 로컬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gps에다가 이 값을 msec2 gps라는 함수에 250이라는 인자를 적용한 이 함수를 더한 결과를 end time에 저장합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 코드를 실행할 시점의 gps 값이랑 밀리초의 값을 gps 단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msec2 gps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250이기 때문에 250ml초를 gps로 변환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함수가 이 함수예요. 그래서 gps 플러스 이 값을 더한 결과를 end time에 저장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코드를 실행할 때 gps와 250ml초를 이제 gps로 변환한 이 결과를 end time에 저장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gps 값이랑 이 코드가 실행될 때 gps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코드를 보셔야지 gps를 활용해서 실행 시각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gps 값이 이 코드가 실행될 때랑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랑 다르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while 루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while 루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while 루프는 WSL의 in 값이 true인 경우에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이 매크로와 and 논리 오퍼레이션을 실행하잖아요. 그 결과가 true인 경우에 이 time after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gps와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코드가 실행될 때 gps 값이랑 이 코드가 실행될 때 gps 값이 달라요. 근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while 루프를 이렇게 돌고 있겠죠. 있다가 실행되는 gps 값이 다른데 이 gps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인자가 이 end time보다 나중이면요, 이렇게 에러 로그를 출력을 하고 바로 return으로 함수 실행을 바로 중단해 버려요. 약간 뭔가 예외 처리를 한 루틴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while 루프의 실행 시간의 흐름을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코드를 실행할 때 gps 값이랑 이 코드를 실행할 때 gps 값이 다르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gps라는 값의 절대적인 상수의 값은 큰 의미가 없고요. gps 값의 차이, 이 차이를 기준으로 실행 시간의 흐름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코드를 타이머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while 루프 코드의 실행 시각이
200ms 초를 넘어서면 예외 처리, 에러인 것 같아요. 타임아웃으로 리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WQ watchdog 타이머 펑션 함수에서 워크 실행 타임아웃을 체크하는 루틴을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코드인데요. 이 함수를 타이머 관점으로 분석을 드렸는데 좀 워크 큐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좀 함께 설명하면서 이 코드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는요, 이 config가 enable 돼 있어야지 빌드가 되는데요. 이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워크를 큐잉을 한 다음에 보통 워커 스레드를 깨우잖아요. 그 다음에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서 워크 핸들러를 실행을 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워크를 큐잉을 한 다음에 워커 스레드가 깨어나지 않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워크 핸들러가 이제 제대로 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에러 메시지를 좀 출력하거나 관련된 디버그 로그를 출력하게 되면 왜 워크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를 좀 커널 로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커널 로그를 보시면요, 버그 워크 큐 락업이라는 이 로그가 보이는데 이 워크가 지정된 시간 30초 이내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를 디버깅 하면서 되게 고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 함수 안에 이 루틴을 보시면 실행 시각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루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커널 타이머 관점으로 이 코드를 분석을 하면 now와 ts 플러스 스래시라는 이 변수가 보이잖아요. 이 코드를 커널 타이머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나중인지를 체크를 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루틴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원래는 이 값이 now가 아니라 gps였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지정된 시간이 30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값이요, 워크를 큐잉하고 나서 워크가 실행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타임아웃 값이 30초인데 30초 이내에 워크가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는 역할의 루틴입니다. 사실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요 타임아웃 정보가 워크가 큐잉이 된 다음에 워크가 실행이 안 된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 처리 루틴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워크 큐 타임아웃과 관련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두 소프트 IRQ 함수와 워크 큐 watchdog 타이머 펑션을 코드를 예를 들어서 타임 애프터 함수를 활용한 실행 시각의 흐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코드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함수의 루틴이 좀 더 예제 코드로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책의 2판을 집필하게 되면 이 함수를 예제 코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타이머 before 함수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